네, 다음으로 조명 설비 하겠습니다. 조명 설비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뭐 형광등, 그다음에 뭐 수은등, 뭐 네온등 이런 등입니다. 등과 관련된 설비인데 우리가 등 자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등과 관련해서 콘센트, 그다음에 전멸기 이런 부분까지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 설비에서 콘센트, 전멸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조명 설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기구에 시설이 있는데 등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입니다. 등기구를 설치할 때 시동 전류입니다. 우리가 전동기는 우리가 기동이라 그러죠. 전동기 기동 전류. 그래서 등기구에서 시동 전류. 예. 그다음에 고조파 전류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등을 설치할 때 뭐 간광 보상률 등을 고려를 해줍니다. 보상, 그다음에 누설 전류나 최초 점화 전류, 그다음에 전압 강화 등을 등기구 설치 시 고려를 해주고요. 그다음 가연성 재료, 우리가 가연성 재료는 불이 잘 타는 재료죠. 뭐 난연성이나 불연성 같은 경우는 불이 잘 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연성은 불이 잘 붙기 때문에 등기구와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광등 같은 경우는 100W 이하죠. 그런 경우는 0.5m 가연성 재료와요. 0.5m 이하 이격하고 100에서 300W는 0.8m 그다음 300 초과 500W 이하는 1m고요. 500W를 초과하는 등기구는 1m를 초과해서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수치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수치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명용 전원 코드 및 이동 전선입니다. 조명용 전원 코드가 있는데 조명용 코드 및 이동 전선인데 여기서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런 코드 나오면 0.75입니다. 이랬던 저랬던 0.75. 그래서 조명용 전원 코드 또는 이동 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을 용도에 따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조명용 전원 코드를 비나 이슬에 맞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 쉽게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0.75 이상인 450, 750 내열성 에틸렌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전선인데 요 전선의 종류보다는 일단 0.75 있죠.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 시설을 볼게요. 콘센트 잘 아시죠? 우리 집에마다 콘센트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내구성 있는 조영제에 경광이 부착하고 읽어보시고요. 콘센트를 조영제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노출형이 아니고 매입형, 벽 속에 매입되는 것 있죠. 매입형의 것을 경광 금속재 또는 나눠서 전염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방수 구조의 플러그 박스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방수가 되어야 된다. 이를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라번.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콘센트입니다. 위험한 뭐 어떤 곳 화장실, 세면장 이런 것들입니다. 욕조, 샤워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에는 이런 거 당연히 물이 존재하는 장소는 위험하기 때문에 감전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감전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 시설하는데 이 누전 차단기는 뭐 인체 감전 보호용입니다.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또는 절연 변압기로. 절연 변압기라는 것은 우리가 1차와 2차를 절연하고요. 접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1차와 2차, 얘는 전압의 크기를 바꾼다기보다는 1차와 2차를 전기적으로 절연하는 목적이요. 따라서 접지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절연 변압기로 보호된 전류에 접촉하거나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 이런 누전 차단기 중에서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 요건 절연 변압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누전 차단기를 할 때는 전격 감도 전류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가 30mA도 있고 15mA도 있죠. 15mA 이 전격 감도 전류가 더 낮을수록 더 안전에 강한 겁니다. 맞죠? 15mA가 되어도
누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입니다. 네, 이런 경우 15mA 0.03초 전류 동작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절연 변압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절연 변압기는 용량이 크면 안 돼요. 3kV 이하인 것. 예. 그다음에 콘센트는 지금 지금 욕조, 샤워실 이런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해서 접지합니다. 접지극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 화장실 보면 대부분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 말고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많은 장소입니다. 얘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겠죠. 얘는 물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얘는 습기가 많은 겁니다. 콘센트는 일단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접지에서 방습 장치. 당연하죠. 습기가 있으니까 방습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옥내 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서 교정에 준하여 접지할 것. 요즘 짓는 주택 대부분 접지극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멸기 시설이요. 우리 전멸기 뭐요? 불 껐다 켰다 하는 그 전멸기입니다. 네. 볼게요. 전멸기는 조명용 전멸기요.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실 수 있죠. 전로의 비접지측 측의 시설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조명이 있습니다. 전등이 있어요. 전등이에서 두 가닥이 선이 내려오죠. 한 가닥이 L1, 한 가닥이 L2입니다. 두 가닥이 내려와요. 그럼 얘한테 어떻게 전멸기를 시설하느냐? 얘를 우리가 접지측 전선이고 얘를 비접지측 전선이라 봐요. 그러면 접지측 전선 그대로 조명기구에 연결되고요. 비접지측 전선은 이렇게 와서 전멸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L2는 항상 접속되어 있고 L1에서 연결된 얘가 우리가 방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두 가닥이죠. 예. 보면 여기도 두 가닥, 여기도 두 가닥, 여기도 두 가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멸기를 온오프 하면은 이 점등이 온오프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접지 측에 시설해다. L1선에 시설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분기 개폐기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전멸기로 대용할 수가 있다. 분기하는 곳에 개폐기에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면은 이것을 전멸기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로 조명을 온오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출형 전멸기는 기둥 중에 내구성 있는 조영제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예. 욕실 내에는 전멸기 시설하지 말 것. 우리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있는 욕실도 거실에서 껐다 켜죠. 예, 밖에서 껐다 켭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전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예, 가정용 전등은 등기구 하나당 1전등 1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 사무실, 학교, 상점, 기타 유사한 장소 가정용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학교, 뭐 도서관 같은 경우 전등 하나마다 스위치 하나씩 달기 굉장히 힘들겠죠. 예.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뭐 요쪽 해서 요쪽은 이 스위치, 요쪽은 이 스위치 하나하나가 아니고 부분으로 이렇게 전멸을 하라는 겁니다.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전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런 거 잘 나와요. 여인숙을 제외한 뭐 요즘은 좀 잘 맞지 않는데 KC 규정에서도 여기 그대로 수록됐습니다. 객실수가 30인 이상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집중 제어 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전멸이 가능한 장치를 할 것. 집중 제어 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전멸이 가능한 장치.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잘 나오죠.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 등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뭐 아파트 웬만하면은
전부 타임 스위치 있죠. 문 열고 들어가면 사람이 딱 들어가면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어떻게 지나가고 나면 한참 있다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는 객실의 입구 중 1분 이내 소등. 네. 일반 가정은 3분 이내 소등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3분, 숙박업소는 1분.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또는 5개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 뭐 잘 없지만 이런 가로등이나 보안등 있죠? 조명용 등용 분기회로는 주광 센서를 설치합니다. 주광 센서를 설치해서 주광에서 자동 전멸하도록 시설할 것.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설치하는 집중 제어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국부 조명 설비. 국부 조명은 어떤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거 있죠. 국부 조명입니다. 반대로 전반 조명,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것. 국부 조명은 일부분만 강조해서 조명하는 겁니다. 그 조명 대상에 따라 전멸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자동 조명 제어 장치 제어반은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쉽게 조작이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고, 자동 조명 제어 장치 내장된 전자로는 다른 전기 설비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만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번에 이제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입니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열장이라고 하면 옷가게에서 마네킹 서 있는 부분 있죠. 그다음 뭐 상점에 가서 뭐 기념품 판매에서 이런 상품이 잘 보이도록 전시해 놓은 곳에 조명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은 일단 진열장이니까 너무 큰 전력이 필요하거나 너무 큰 전압 전류는 필요 없습니다. 일단 400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해서,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해서 코드 또는 캡타이어 캡, 이거 뭐야 앞에서 했었죠. 우리가 코드, 조명용 코드 다 똑같습니다. 코드 또는 캡타이어 캡을 직접 조영지에 밀착하고 배선하는데, 이때 얼마? 앞에서 했지만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캡입니다.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곳 0.75 코드 캡타이어 캡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옥외 등입니다. 옥외 아시겠죠? 집 밖에 설치하는 등입니다. 일단 옥외 등은 사용 전압을 대지 전압 300V 이하로 할까? 우리가 대지 전압 나오잖아요. 대지 전압 나오면 우리가 뭐 6장에서 분산형 전원 이런 부분 빼고 대부분은 300V 이하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등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대지 전압은 300V 이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회로 봅니다. 우리가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서 옥외로 가고 옥내로 갈 수 있겠죠. 네. 옥내와 옥외 등을 병용하는 이런 분기회로는 너무 크면 안 돼요. 20A 과전류 차단기, 배선 차단기 포함입니다. 분기회로를 할 것. 네. 20A 과전류 차단기 분기회로를 하고, 그 다음에 옥내 등 분기회로에서 옥외 등 배선을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하는 점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 이건 보세요. 인출점 부근에 뭘 시설할까요? 퓨즈 아니겠죠. 퓨즈 같은 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그 다음 옥외 등의 인하선 볼게요. 옥외 등 인하선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옥외 등을 이렇게 시설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선을 인하선이라 그래요. 인하선. 네. 그럼 선을 여기에 뭔가에 넣어서 시설하거나 이 선을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 고정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우리가 튼튼한 공사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튼튼한 거 하면 뭐 케이블, 그 다음에 금속관,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그 다음에 금속 가요 전선관이에요. 그 4가지가 가장 튼튼한 방법인데, 여기서는 금속 가요 전선관 빠지고 애자 공사가 들어갑니다. 옥외 등의 인하선에 케이블, 금속관, 합성수지관에 가요 전선관 빠지고
애자공사입니다. 근데 애자공사는 지표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노출된 장소의 시설에 한해서 사용합니다. 애자는 2m 이상의 높이가 2m 이상 높이에 노출된 장소, 평소에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 한해서 시설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의 시설입니다.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는 일단 보세요. 옥외등 공사에 옥외지만 개폐기, 과졸 차단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겠죠. 얘들은 옥 내에 시설을 합니다. 노출하여 사용하는 소켓은 선이 부착된 방수 소켓, 노출됐을 경우 인화선이 외부에 있으니까요, 뭐 비를 맞을 수도 있고 눈을 맞을 수도 있고 먼지가 많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사용하는 소켓은 선이 부착된 방수 소켓 또는 방수 리셉터를 사용하고 하향으로 시설할 것. 브라켓 등 부착하는 목대에 삽입하는 절연관, 목대, 우리가 전등을 벽에 시설할 때 벽에 목대를 박고요, 그 위에 전등을 시설합니다. 그런 목대에 삽입한 절연관은 또 얘도 하향으로 전선을 따라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하향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펜던트 및 직부기구는 하향으로 부착하지 말 것. 파이프 펜던트,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있죠. 시골에서 사실 때 뭐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해서 뭐 요런 거 있었어요. 온오프하는 거. 요런 게 일종의 펜던트 같은 모양이에요. 요런 것들이나 직부기구, 직접 부착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구를 직접 부착해서 사용하는 기구는 하향으로 부착하지 말 것. 파이프 펜던트 및 직부기구를 상향으로 부착할 경우는 홀더의 최하부에 지름 3mm 이상의 물 빼는 구멍, 지름 3mm 이상 물 빼는 구멍 2개소 이상 만들거나 또는 방수용으로 할 것.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옥외등 하고 있죠. 옥외등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전 차단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전 차단기, 위험할 것 같다, 누전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 곳에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옥청 및 옥 외에 시설하는 벼압의 전기 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한 누전 차단기 시설해야 된다. 지락이 생겼을 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주 외등입니다. 우리 전주, 뭐 막물로 전봇대 아시죠? 전주에 시설하는 외등인데 옥외등인데 전주에 시설하는 등입니다. 보시면 얘도 대제단업 300V 이하고요. 전주 외등, 형광등, 고압 방전등, LED 등을 배전솔로 지지물입니다. 배전솔로 지지물이 뭐 전주겠죠. 형광등, 고압 방전등, LED 등입니다. 조명기구 부착 금구는 전주 외등, 전주의 등에 시설하는 조명입니다. 기구는 광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갓이나 글로브죠. 갓 이렇게 생긴 갓. 그 다음에 글로브 둘러싸는 거 있죠. 공 둘러싸는 거, 우리가 그 야구 글로브처럼 그런 둘러싼다, 그런 글로브가 붙은 것입니다. 당연히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고 인출선은 0.75 이상일 것. 기구에 부착 밴드 및 부착용 부속 금구류는 아연 도금에서 방지 처리한 강판지 또는 스테인레스 제고, 또한 쉽게 부착할 수도 있고 뗄 수도 있을 것.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주 외등은 일단 뭐 우리 앞에서 했던 뭐 코드 캡타일 캡은 아니고, 전주 외등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튼튼하고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얘는 2.5 이상의 절연전선입니다. 이런 것들 2.5 스퀘어 이상의 절연전선이고, 배선 방법 뭐예요? 우리 앞에서 옥외등에서 빠진 게 뭐였어요? 애자 사용이죠. 애자. 그래서 케이블, 금속관, 합성수지관 요 3개가 전주 외등 공사 방법이 되고, 배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우리가 합성수지관 1.5죠. 합성수지관 1.5인데 금속관 2m죠. 금속관 2m지만 합성수지관 기준에서 1.5m 이하로 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죠. 누전 차단기. 전주 외동도 당연히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을 수 있으니까 누전 차단기 시설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된 공급한 전류의 사용전압이 150% 초과하는 경우,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합니다.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차 전류를 차단하는 분기회로의 누전 차단기 시설할 것. 전류 길이는 상시 충전 전류에 의한 누설 전류로 인해서 누전 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우리 이런 것도 있어. 누전 차단기가 감도가 너무 좋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막 떨어질 수가 있어. 너무 좋으니까. 예, 그런 작은 누설 전류가 흐르는데도 감전인 줄 알고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 공사를 할 것. 가로등, 보안등, 조경 등의 금속재 등주에는 접지 공사를 할 것. 그 다음에 1kV 이하 방전등입니다. 1000V죠. 1000V. 우리가 저압이 얼마요? 저압 기준이 1000V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저압 전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방전등이요. 방전의 원리 이용한 우리가 형광등도 방전등이죠. 방전등. 우리 대부분 1kV 이하의 뭐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방전등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일단 관동회로 사용자답이 1kV 이하의 방전등을 옥내에 시설할 경우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류의 대기전압 나왔죠? 등에 나오는 대기전압은 300V입니다. 그 다음에 접촉할 우려가 없고 방전등용 안전기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촉해서 시설합니다. 방전등용 안전기, 우리 형광등에 안전기 있죠? 형광등에 안전기 있습니다. 조명기구의 내장, 방전등용 안전기는 조명기구의 내장, 그 다음에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 뭐 할까요? 방수형이죠. 물기가 있으니까 방수형,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방전등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관동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 우리가 많이는 없죠. 우리가 가정에 있는 거 220V니까 400V 초과인 방전등 많이는 없지만 이때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따로 사용할 것. 그리고 이 방전등용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절연 변압기고 방전관을 떼어놨을 때 1차적 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이런 절연 변압기가 아니어도 된다. 그 다음에 관동회로 배선입니다. 관동회로 배선. 일단 관동회로 지금 일반 형광등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전선은 조명설비의 코드 및 이동전선 규정에 준할 것.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처음에 했었죠. 이거 있죠. 조명용 전원 코드 및 이동전선 뭐요? 단면적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 캡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 규정을 적용해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하거나 공식 단면 2.5 이상의 연동선과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비 굵기의 절연전선.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케이블입니다. 코드 및 이동전선 0.75. 그 다음에 2.5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비 굵기의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배선 방법이 있는데 사용 전압별 구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튼튼한 어떤 곳이든 공사할 수 있는 방법 옥내 배선에서 뭐다? 케이블 1등, 금속관 2등, 합성수지관 3등, 가요전선관입니다. 요거 4개는 어떤 곳이든 옥내 배선에서 웬만한 곳은 모두 시설 가능합니다. 그래서 400V 초과하고 1kV 이하인 곳은 저압이 1kV 이하니까 여기는 이 4가지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400V 이하는 뭐다? 당연히 얘들은 포함이죠.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이나 가요전선관은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애자, 합성수지 몰드, 금속 몰드, 분수 덕트, 버덕트, 라이팅 덕트, 플로우 덕트, 셀러 덕트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얘들을 무조건 다 가능하고요. 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더 좋죠. 그 다음에 시설 장소별 구분입니다. 시설 장소별에서 전개된 장소, 그 다음에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전개된 장소예요. 왜냐? 우리가 눈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그 다음에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 은폐는 되었지만 내가 원할 때 열고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은폐는 되었지만 얘도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전개된 장소의 건조한 장소. 물기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안전합니다. 일단은 뭐 애자공사, 합성수지 몰드공사 또는 금속 몰드공사 이런 것도 가능하다. 네, 여기에 추가해서 기타 장소, 전개된 장소에 뭐 물기가 있는 장소 이런 곳은 애자공사만 가능하죠.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서 기타 장소 애자도 똑같아요. 얘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개된 장소도 그렇고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도 그렇고 거의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이것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애자공사의 시설입니다. 애자공사의 시설. 여기에서 전선은 조명설비 코드 및 이동전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죠? 그거 규정은 따르고 전개된 장소 관동회로 사용자 600% 이하인 경우에는 2.5 이상의 연동선과 동동 이상 세개 및 굵게 절인 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 네. 애자공사예요. 애자공사. 네. 제가 저번에 애자 갖고 와서 보여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애자를 통해서 절연을 하고 지지를 할 때 이격거리인데 이거 앞에서 제가 애자 사용 공사할 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전선 상호 간의 거리 6cm. 전선 상호 간의 거리. 앞에서 애자 공사와 동일하고요. 전선과 조용제 이격 거리. 벽과 애자 전선 지지하는 전까지 이격 거리 25고요. 습기가 많은 장소 45. 2.5cm, 4.5cm. 전선 지지선 간의 거리 2m 이하입니다. 2m 이하인데 관동회로 사용전압, 즉 관동회로에서 사용전압 600V 초가 1kg 이하일 경우는 요 1m. 네. 요것도 똑같고요. 2m, 요거는 1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 내부 관동회로 배선입니다. 진열장. 얘도 동일하게 전선은 조명설비, 코드 및 이동전선 규정을 따르고 뭐 접속점을 만들지 말 것. 웬만하면 접속점을 만들지 말 것. 그다음 전선 접속점은 조용제에서 이격하여 시설할 것. 접속점을 만들었을 때는 이격하여 시설할 것.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내부 관동회로 배선 전선의 부착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하고 배선에는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지지하지 않도록 할 것. 전선이 이런 기구의 중량을 지지하면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접지입니다. 접지. 방전등용 안전기. 우리가 원래 그 공사법에 따르면 있죠. 본인이 그 형광등 안전기 바꾸는 것도 있죠. 이것이 불법이에요. 예. 공사업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뭐 본인들이 집에서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안전기 갈다 보면 뭐 하나 꼭 반드시 연결해 줘야 될 것이 접지입니다. 접지. 그래서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에도 접지를 해주고요. 전등기구 금속재 부분에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 형광등 안전기 요즘 뭐 LED로 많이 갈아 보시면 반드시 접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지 공사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언제냐?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건조한 장소. 많이는 없지만 150V 우리가 사용하는 220V죠. 그런데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접지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00V 이하의 것일지라도 우리가 220V, 400V 이하죠. 그런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고 안전기 외압 및 등기구의 금속재 부분에 금속재 조영제와 정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하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조영제와 정기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접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400V 이하 또는 변압기 전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인 곳으로 안전기를 위험에 넣고 이것을 등기구와 정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그래서
등기가 정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이런 말이 중요해요. 이럴 때 여기 단락전류 회로 동작전류 50mA 이런 수치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온 방전등입니다. 우리 네온 방전등은 네온관 이런 거 있죠. 우리 뭐 요즘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 뭐 제일 많은 쓰는 호프 이런 거 뭐 글자를 조명을 이 글자를 조명으로 쓴 것 있죠. 이런 부분 우리가 네온 방전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보세요. 네온 방전등은 큰 전압이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220V라고 하는데 얘는 전압이 크고 전류가 작아요. 그래서 220V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전압이 1000V가 이상이 되는 그런 큰 전압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네온 변압기에서 여기 접지까지 해주고요. 얘들은 지지하는 거예요. 네온 전선을 지지해주는 거고 얘가 네온관입니다. 네온 방전등도 실제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데 보세요. 네온 방전등을 옥내,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연히 대지 전압 300V 이하로 합니다. 입력에도 들어가는 전압이 300V 이하라는 거죠. 네온 방전등이 공급된 전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고 다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음은 전류 150V 이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사람이 접촉 때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네온 변압기는 녹내 배선과 직접 접촉하여 시설할 것. 읽어보시고요. 네온 변압기는 앞에 네온 변압기 있었죠. 이 네온 변압기입니다. 네온 변압기는 2차 측 있죠. 1차 측, 2차 측인데 2차 측을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하여서 사용하지 말 것. 하나당 하나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온 변압기 우선 외에 시설할 경우는 우선 외 뭐요? 비를 맞을 부분, 우선 내는 비가 맞지 않는 부분, 우선 내는 비를 맞는 부분 시설할 경우는 옥외형의 것을 사용할 것. 그 다음에 관등회로 배선입니다. 네온 방전등의 관등회로 배선은 애자 사용 배선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죠. 애자 사용 배선으로 전선은 네온 관용 전선을 사용한다. 네온 관용 전선을 사용한다.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지금 네온 방전등의 관등회로를 애자 사용 배선을 하는데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6cm입니다.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 우리가 애자 사용 공사 6cm였죠. 조금 전에도 했고 우리 애자 공사할 때도 했습니다.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고요.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의 이격거리는 전선과 조영제 원래 얼마였어요? 우리 애자 공사할 때 2.5 습기 있으면 4.5입니다. 근데 전선과 조영제의 이격거리가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온 변압기 자체가 220V를 받아서 1000V 이상 되는 그런 전압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측 전압이 고압이 되는 거죠. 고압. 얘는 뭐 특고압이 되는데 네온 방전등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6kV 이하는 2cm, 20mm니까 2cm. 6에서 9는 3cm, 9를 초과하면 9kV 초과하면 4cm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 1m 우리가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 몇 미터였어요? 2m였죠. 근데 여기 네온 방전등에서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는 1m입니다. 그 다음에 애자 자체는 전란내, 전연성, 난연성, 내수성을 가질 것.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10번에 출퇴 표시등이 있었습니다. 출퇴 표시등. 뭐 예전에 공장장님, 사장님 출근하시면 표시하는 그런 등이 있는데 이게 규정이 오래돼서 삭제되었습니다. 10번은 삭제되었으니까 무시해 주시고요. 11번 수중 조명등입니다. 뭐 우리가 수영장 같은 부분 있죠. 풀장 이런 물 속에 시설하는 조명등, 수중 조명등입니다. 일단 수중 조명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절연 변압기. 1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400V 이하고요.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150V 이하일 것.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야죠. 절연 변압기가 있는데 수중 조명등이요.
수영장이라 그랬죠. 수영장에 어른 입장료 400원, 어린이 입장료 150원. 이렇게 좀 더 외우기 쉬우실 겁니다. 400원에 150원입니다. 1차측, 2차측이요. 그 다음에 절연변압기 2차측 절로 접지하지 말라 그랬죠. 절연변압기는 절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접지를 하면은 그 절연변압기 사용 의미가 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폐기 및 과전료 차단기인데 절연변압기 2차측 전로에는 어린이 150원, 2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료 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한다. 네. 근데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보세요. 절연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1차측 있고 2차측 있는데 2차측에 각극에 개폐기 및 과전료 차단기 시설한다. 그런데 절연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자도 지금 150V 이하라 그랬죠. 근데 30V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에 전압이 30V 이하면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재 혼촉 방지판 설치하고, 즉 1차와 2차차 사이에 혼촉 방지판 설치하고 여기에 접지를 해준다. 접지 공사를 할까 30V 이하일 경우에는요. 근데 여기에 전압이 30V를 만약에 넘게 되면 어떻게? 총알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 전로 차단은 전격 감도 30mA 이하의 누전 차단기 시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측 전압이 30V 이하면 여기 혼촉 1차와 2차를 혼촉을 막아주는 혼촉 방지판 설치하고 그냥 접지만 해주면 되는데 30V 넘으면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해 줄 수 있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 나와요. 30V 이하일 때, 30V 초과할 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감도는 30mA 이하입니다. 그리고 2차측 배선 및 이동 전선입니다. 절연변압기 2차측은 금속관 공사에 의해서 시설한다. 금속관 공사. 이동 전선입니다. 우리가 이동 전선을 할 때는 2.5 이상입니다.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 케이블. 우리 이동 전선 할 때 자주 나오는 것이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 전선 유형자가 접촉 때 우려, 수용하는 사람이 접촉 때 우려가 없도록 하고, 이것도 한번 읽어봐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수중 조명 등의 용기, 각종 방호 장치와 금속재 부분, 금속의 외압 및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재과 접지 도체와의 접속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 한 극은 정기적으로 서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한 극을 서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교통신호등입니다. 교통신호등. 우리가 공동된 부분이 많은데,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대지전압이 300V 이하라고 했죠. 교통신호등입니다. 우리가 매번 보실 수가 있죠. 네. 교통신호등도 당연히 전기설비, 전기와 관련된 조명설비니까요. 2차측 배선의 최대 사용자도 300V 이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대지전압이 300V 이하였지만 교통신호등 최대 사용자는 300V 이하입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얘는 삼거리 교통신호등, 삼거리에 있으니까 300V, 300V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얘도 2차측 배선에서 앞에서 우리 수중 조명등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 전원 측에는 전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하고, 사용자 150V 넘는 경우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은 뭘까요? 이렇게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류를까지만 봐도 지락 차단은 뭐예요? 누전 차단기죠. 이런 것들 공부 많이 하시다 보면 전기 내공이 쌓입니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선은 케이블의 경우 이외에는 2.5 이상의 연동통과 이와 동동색이 굵기에 상전압 450, 상관전 750에 일반 단신용 비닐 전련전선 또는 내열성 에틸렌 아세테이트 고무 전련전선이니까 이런 것들은 굵기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어장치에 우리 교통신호등 보면 함 있죠. 경찰관 아저씨들 조절하는 그런 교통신호등의 2차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 중에서 전선을 조과형 선으로 조과해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양강도 3.7에 지름 4mm 이상의 연도 철선 2가닥 이상. 예. 이런 것들 한번 3.7kN 지름 4 2가닥. 예. 그다음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입니다.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 철도, 궤도, 삭도, 가공, 약조류, 전선, 안테나 이런 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한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의 교정에 의해서 시설하고 접근단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의 교정에 의해서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외의 시설과 접근하고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 사이 이격거리 0.6m, 케이블이면 0.3m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교통신호등의 인하선 2.5m. 인하선. 우리 앞에서 옥외등의 인하선이 있었죠. 옥외등의 인하선 A자로 할 때 2m 이상 했죠. 여기 교통신호 인하선 2.5m입니다. 다만 금속관공사나 케이블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전선은 적당 간격을 묶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동일합니다.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 전원층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하여야 한다. 각극에. 예. 교통신호등 회로의 상중에 150을 넘는 경우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 뭐다? 누전 차단기 시설하고 이런 것들은 접지를 할 것. 예. 그 다음에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입니다.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 볼게요. 뭘까요?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를 소형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적용한다. 우리가 얘가 조명 설비 왜 들어가요?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고 상점도 가면 비상구 있죠. 비상구 것은 정전이 되더라도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대피하기 위해서 불이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 조명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단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 전원 공급은 수동으로 전원을 공급하거나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있겠죠. 자동 전원 공급은 수동 말고 자동으로 전원 공급은 전원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무순단 얘는 정전이 되지 않는 것, 얘는 정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용속적 전원 공급입니다. 순단은 0.15초 이내 공급되는 거예요. 단시간 차단은 0.5초가 되고요. 보통 차단 5초 이내. 보통 차단 5초 이내를 기준으로 단시간 차단 0.5초. 중간 차단은 15초 이내. 장시간은 15초 이후가 됩니다. 무슨 단은 정전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고요. 순단은 0.15초. 그다음에 중간은 15초입니다. 예. 100배죠, 100배. 그 다음에 단시간 0.5초, 보통 5초가 됩니다. 그 다음 비상용 전원이 상용 전원과 병렬 운전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 상용 전원에 공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작기구 또는 전환 개폐 장치 제어 회로 사이의 전기적 기기적 또는 전기 기기적 연동이 돼야 되고요. 단일 이동식 열쇠를 갖춘 잠금 개통, 차단, 중립, 투입의 3단계 절환 개폐 장치를 가져야 되고 적절한 연동 기능을 가진 자동 절환 개폐 장치, 동등한 동작을 보장하는 기타 수단 등이 우리가 이렇게 병렬 운전이 되지 않도록 시설하는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조명 설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